치면 돼요. 명제란 명제란 이라고 거기 써져 있어? 집합이란 집합이란 자, 명제란 서연아, 명제란 서연이는 예쁘다. 명제 아니야. 김서연은 예쁘다. 명제 아니야. 명제야 아니야. 김민준 명제 아니야. 서연이는 예쁘다. 명제 아니야. 거짓일 뻔. 서연이 눈에는 서연이 예쁜데? 그럼 거짓이면 명제지. 거짓이면 명제인데 참 거짓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부릅니다. 지우야, 둔촌 고2의 남학생들은 잘생겼다. 이거 명제 아니야? 명제가 아니겠지? 명제가 아니지. 왜냐면 그거는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남미세인 여자애들은 엄청 잘생겼다고 막 그럴 거고, 그렇지 않은 여자애들, 남자에 관심 없는 여자애들은 다 빠았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참거짓이 누구나 다 똑같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해요. 그래서 명제의 구조는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구조예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요 새끼는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결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가정과 조건에 해당하는 하나하나를, 결론에 해당하는 하나하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싹 모읍니다. 걔를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싹 모아요.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진리집합에 모두 포함이 될 때 우리는 요걸 명제의 참이라고 부릅니다. 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1이다.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얘는 참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요 새끼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하고 1이고요. 요 새끼의 진리집합은 1이지요. 딱 조건. 그럼 얘가 얘한테 포함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거짓임을 보여주는 얘. 반례라고 부른다. 발례라고 부른다. 기본 용어들. 그래서 이제 조건이나 명제를 부정할 건데, 조건이나 명제를 부정할 거예요. 조건을 부정하면 요 새끼 not을 붙입니다. not. 자, 그래서 그럼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지 한번 보세요.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참입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P라고 한다면 요 조건을 not P라고 하고요. 진리집합으로 따졌을 때는 P의 여집합이 바로 not P가 되는 겁니다. not 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다 기억납니까? 복습. 그러면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명제의 부정은
단순히 P이면 낙Q다라고 말하면 틀리는 상황들이 있어서 명제를 부정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참인 걸 거짓으로 바꿔주거나 거짓인 걸 참으로 바꿔줄 때 우리는 명제를 부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정신여고 애들은 전부 여자다. 정신여고 애들. 그러니까 당연한 여기 참이죠. 정신여고 애들은 전부 다 여자잖아요. 여기 있는 원소들 뭐 한 몇백 명 되겠죠? 이 원소들이 여자라는 집합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 맞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부정해 봅시다. 정신여고 애들은 모두 남자다가 부정일까요? 모두 여자가 아니다가 부정일까요? 여자가 아니면 남자잖아요. 아, 아닐 수 있나요? 여자, 에이, 보통은 그러게. 수학적으로는 남자, 여자밖에 없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래서 자, 얘가 거짓이 되려면 정신여고에 남학생이 정우가 거기로 전학을 가면 이 명제는 부정이 거짓이 됩니다. 맞죠? 정신여고 학생들은 모두 여자다. 이거 참인 명제인가 거짓인 명제인가 봐봐. 성신여대 학생은 전부 모두 여자다. 이거 참이게요, 거짓이게요? 틀려요. 이거 거짓이에요. 선생님 성신여대 옛날에 여자친구 성신여대 다녔었는데 성신여대 음대에 남학생이 있어. 왜? 여든데요? 여대인데 왜? 남학생을 뽑아요. 필요해서 남학생을 하나씩 뽑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케이 짐꾼이라니 남자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성신여대 캠퍼스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남자가 다녀요. 거기에 남자가 다녀요. 그래서 여고는 확실히 전부 다 여자가 많거든요. 여고에 남자가 다니는 경우는 없는데 여대는 남자가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은 명제를 부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정신여고 애들이 전부 여자다를 부정하면 정신여고 애들이 전부 남자다가 아니고 정신여고 애들 중에는 여자가 아닌 애가 있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은 남자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명제의 부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제를 부정할 때는 모두는 뭐 이런 식으로 외웠을 건데 모두는 어떤으로 바꾸고 또는은 and로 바꾸고 그리고로 바꾸고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명제를 부정하는 건 명제가 참인 명제를 거짓인 명제로 바꿔주는 걸 부정한다고 얘기하고 거짓인 명제를 참인 명제로 바꿔줘야 돼서 그래서 모든이 걸려있는 명제가 거짓이 되려면 한 명이라도 아니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또는이라는 명제가 거짓이 되려면 이게 둘 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우가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에서 빠졌고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결론과 가정을 바꿔주면 Q이면 P이다. 얘를 이 명제 뭐라고 부르냐면 거꾸로 갔어요 해서 역이라고 부릅니다. 역. 그러면 요 명제의 역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요 명제의 역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죠.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얘가 얘한테 안 포함되고 얘가 얘한테 포함될 때 있죠. 그럴 때는 역이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역.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아까 정신여고 애들은 모두 여자다라고 얘기한 게 참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모든 여자들이 다 정신여고를 나왔다 하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겠죠. 영파여고 나온 여자애도 있고 청담여고 나온 여자애도 있으니까 걔네들이 발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바꿔놓는 걸 이걸 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의 자리도 바꾸면서 부정까지 한 걸 얘를 뭐라고 부르나요? 대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P가 Q한테 포함되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포함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무조건 포함되겠죠? P가 Q한테 포함이 되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무조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과 거짓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이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무조건 거짓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요 문제 우리 선우이 같은 애들이 요거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요거 참인지 거짓인지. 뭐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선우가. 이거 많이 헷갈려 해. 그래서 나는 요거랑 똑같은 명제인 얘랑 참거짓을 똑같이 하는 명제인 대우로 이렇게 바꿔서 풀 거야. 선우가 이렇게 풀면 쉽지.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지. 얘가 1이면 얘가 마일 1이니까 이렇게 포함되잖아. 이렇게. 근데 아까 건이는 똘똘해서 요거 그냥 보자마자 1이 아닌 모든 실수와 마이너스 1과 1이 아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구나가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쟤는 충만한 거고 보통은 이게 지금 연산이 좀 잘 안 되니까 대부분 다 배우로 바꿔서 풀면 훨씬 쉬우니 이거랑 똑같은 참거짓을 갖는 배우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주는 개념들은 그냥 무조건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에요. 자, 필요조건이랑 충분조건이 나와요. 우진이는 남자다. 우진이는 남자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우진이는 남자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우진이는 충분히 남자입니까? 아니면 남자가 되려면 뭔가 더 필요한가요? 필요해 보여요? 지금 우진이가 남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더 필요해 보여요? 쟤 이미 남자 아닙니까? 그냥 우진이라고 말하면 이미 남자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필요 충분 조건은 원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미 충분하다. 이미 충분하다. 얘가 얘이기 위해서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면 충분 조건이고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필요 조건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쉽냐면 그냥 아예 기억을 좀 해주세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P가 Q한테 포함이 되면 충분 조건이고요. 아니면 Q가 P한테 포함이 되는 상황이면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창덕여고 학생은 고도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보면 필요 조건입니다. 왜? 고도연이 창덕여고에 들어가는 거지 창덕여고가 고도연한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래서 창덕여고 학생이라고 얘기만 하면 안 되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1학년입니다. 몇 반입니다. 몇 번입니다.까지 얘기해야 창덕여고 몇 학년 몇 반, 몇 번은 고도연이다. 이렇게 하면 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필요 조건인데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누구누구는 뭐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를 물어보면 자 얘가 주어예요. 얘가 은는 뭐뭐 은는 얘가 주어야. 얘가 기준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기 위한이 이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총을 쏘니까 총분 조건. 그러면 내가 총을 맞으면 뭐가 나요? 피가 나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면 헷갈릴 일 없이 그냥 쭉 갈 거예요. 누구누구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보면 왼쪽에 누구누구는 적어주고 오른쪽에 누구누구이기 위한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쏘면 충분, 쳐 맞으면 피나니까 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 필요를 구분하시면 그냥 필요와 충분은 편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누구누구는 뭐이기 위해 이미 충분한가 아니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어렵고 그게 기본 개념이긴 한데 그렇게 풀면 좀 어렵고 그냥 충분과 필요를 편하게 하시고 싶으면 은근히 붙은 새끼 조건을 왼쪽에 쓰고 이기 위한이라는 조건을 오른쪽에 이렇게 써준 다음에 쏘면 충분, 맞으면 피나니까 필요 요렇게 얘가 얘한테 들어가면 충분, 얘가 얘한테 들어가면 필요 그러면 되죠? x제곱은 1은 절대값 x가 1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참거지? 참? 그럼 필요 조건이다 참거지? 참. 자 보세요. 얘는 지리집합 쓸게요. 얘 이기 위한 지리집합 쓸게요. 얘가 이렇게 쏴도 되고 맞아도 되죠. 그래서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신에서 이런 꼼수 많이 씁니다. 충분 조건 고르라고 얘기하면 충분 조건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도 구해야 되지만 필요 충분 조건도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걔 또한 충분 조건임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제일 유명한 절대부등식 두 개, 산술기하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리고 공수 원에서 계속 우리가 배우는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 그것도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상이다. 얘 절대부등식이게요? 아니게요? 얘는 절대부등식이 맞아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뭐라고 부르냐, 성우가?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부등식이 두 개가 있는데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둘 다 양수면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우리가 처음 공수2에서 배우는 절대부등식 첫 번째. 산술평균은 우리가 맨날 하는 그겁니다. 우리 평균 구하라고 하면 90점, 수학 90점, 영어 100점 하면 평균 95점 이렇게 구하죠. 요게 산술평균이에요. 우리 맨날 하는 그 평균. 근데 기하평균은 뭐냐면 기하평균은 기하가 도형이라는 뜻이잖아요. 얘가 이고 얘가 사이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그러면 얘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과 넓이가 똑같을까요?를 물어보면 우리가 이게 얼마라는 걸 알죠? 루트 8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 루트 8이 이 직사각형의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 요렇게. 그래서 기하평균은 한 변의 길이가 A하고 B인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넓이가 똑같게 표현한다면 그때 한 변의 길이를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기하평균. 그래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절대부등식. 단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똑같을 때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이에요. 증명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런지. 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루트를 없앱시다. 양변을 제곱할게요. 야, 양수는 제곱해도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야,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부등식이 제곱하면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이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양수면 큰 새끼 제곱하면 여전히 큰 거 맞나요? 그래서 대소 비교할 때 부등식을 양변 제곱하고 싶으면 둘 다 양수인지를 밝혀주셔야 돼요. 둘 다 양수인지를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4 넘어갈게요. 4ab와 ab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넘어오시면 a 빼기 b제곱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 식은 무조건 a, b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 식이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여기 이전에. 여기서 나왔다. 얘가 항상 성립하면 얘도 항상 성립하고, 얘가 항상 성립하면 얘도 항상 성립하고, 얘가 항상 성립하면 얘도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는 무조건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거는 a, b, x, y가 실수일 때요. 민규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불러봐. 뭐게 기억납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얘가 진짜 참인지 항상 성립하는지 이것도 증명해 봅시다.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전개하시면 a제곱 x제곱 2ab xy b제곱 y제곱. 그래서 얘 없어지고요. 얘도 없어지고요.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ab xy. 그럼 얘 완전 제곱식으로 변하고 ay 마이너스 이 x의 전체 제곱이므로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하니까 ay랑 bx가 서로 똑같을 때 성립합니다. 근데 얘가 별로 안 예쁘니까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등호가 성립한다. 즉 최대나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어떤 새끼 제곱 더하기 어떤 새끼 제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이 새끼는 항상 이렇게 둘이 곱한 거 동그라미 곱하기 네모 더하기 이렇게 둘이 곱한 거 세모 곱하기 별표의 전체 제곱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전부고 원스텝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투스텝 유형 문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242번. 자, 242번 보시면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9 또는 x가 2a 플러스 7을 만족시키면 마이너스 3a 빼기 18 x a 빼기 18 요 새끼 역이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역 얘면 얘다가 참이 됐으면 좋겠대요. 얘면 얘다가 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 있겠네요. 마이너스 a 플러스 9 2a 플러스 7 이 범위에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a 빼기 18 이렇게 들어가면 참이 되겠죠. 따라서 a 빼기 18이 마이너스 a 더하기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2a가 27보다 작으면 즉 a가 13.5보다 작으면 다음과 성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되는지 확인합시다. 이렇게 되는지. 그럼 3a 빼기 18 마이너스 3a 빼기 18이 2a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럼 5a가 마이너스 25보다 작으면 돼서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되는데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답은 1부터 13까지 13개 이렇게 되겠네요. 13개. 자, 그 다음에 253번. 증명.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증명법이 두 개가 나오는데 배후 증명이랑 기류법이라는 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기류법은 실제로 이제 내신에서 직접 증명하려고도 내신에 좀 나옵니다. 기류법. 배후 증명은 그냥 배후를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기류법 개념만 좀 잘 적어주시면 돼요. 기류법은 가정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 그랬을 때 결론을 부정했을 때 그것이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걸 확인해 주세요. 결론을 부정했을 때 틀렸다는 걸 보여주면 아 원래 결론이 맞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게 기류법이에요. 그래서 기류법이란 결론을 부정해서 그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그러면 아 지금 결론을 부정하면 틀렸네. 그럼 결론을 부정하기 전이 맞을 거야. 그래서 원래 결론이 참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게 따라서 결론을 부정했을 때 그게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걸 보여주면 원래 결론이 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루트 3은 무리수다를 증명하래요. 이걸 직접 증명하려면 무리수의 정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얘가 순환 안 하면서 계속 무한소수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당연히 무한대는 끝까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직접 증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얘가 유리수라고 동원아 얘가 유리수라고 루트 3이 유리수면 결론을 이렇게 부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루트 3이 유리수라면 그러면 루트 3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분의 Q의 꼴로 쓸 수 있어요. 유리수의 정의는 기하분수로 쓸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부르니까 자, 루트 3이 유리수라면 즉 결론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루트 3이 P분의 Q니까 루트 3P는 Q가 될 거예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3P제곱은 Q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Q제곱은 무슨 수예요? 동원아 Q제곱은 뭐의 배수예요? 3의 배수겠죠? 야 Q제곱이 3의 배수려면 Q가 자연수인데 Q제곱이 3의 배수려면 Q도 뭐의 배수예요? 3의 배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Q제곱이 3의 배수인 걸 찾아요. Q제곱이 3의 배수이려면 원래 3의 배수였으니까 제곱해서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 그럼 Q를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3P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저기다가 집어넣습니다. 3P제곱은 9K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P제곱은 3K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서우야 P도 무슨 수예요? 3의 배수가 되죠. 얘를 P분의 Q라고 잡았더니 얘를 유리수라고 잡았더니 P와 Q가 서로소가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돼요? 그래서 가정에 모순이 생기네요. 그러면 이 명제는 틀렸다는 거죠. 루트 3은 유리수다. 이게 틀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유리수가 아니면 무슨 수인데? 무리수겠죠. 그래서 루트 3은 무리수다. 이런 결론을 얻는 게 이제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기류법. 하이마 이거 이해돼? 혼자 할 수 있겠냐? 이거 루트 무리수인 거 증명하라고 내신에 많이 나오는데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253번 n제곱이 3의 배수면 결론 n도 3의 배수이다.
이걸 증명하래요. 어떻게 증명하라고 했냐면 기류법으로 증명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류법이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동원아? 일단 결론을 결론을 부정해. 이거 부정해봐. n이 무슨 수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그럼 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k-2 아니면 3k-1로 쓸 수 있습니다.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단 k는 자연수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는 3k-1이 되고요. 그럼 3k-1일 때 제곱을 진짜 구해볼게요. 3k-1일 때 n제곱은 9k제곱 빼기 6k 플러스 1이 되고요. 3k-2일 때 n제곱은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3으로 묶고 3k제곱 빼기 2k 더하기 1이 되니까 n제곱은 3의 배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3으로 묶었을 때 3k제곱 빼기 4k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가 됩니다. 즉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n제곱은 3의 배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고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가. 그 다음에 나는 요게 나. 그 다음에 다는 가정에 모순이 생겨서 원래 부정하기 전 형태가 참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다는 모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57번. 자, 세 집합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시킨다면 진리집합이 무엇인지 좀 찾아볼게요.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참거짓이 뭔지 찾아보래요. 자, 첫 번째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다. 그 얘기는 Q 안에 P가 들어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이랑 얘랑 겹치는 게 없다. 자, 이거 드모르간 씁시다. 여집합을 꺼내주시면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교집합,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꿀게요. 자, R에서 P 합집합 Q를 빼면, 즉 P 합집합 Q는 Q겠죠? R에서 Q를 빼주면 공집합이 된다. 즉 R도 Q의 P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이렇게. 물론 P 안에 들어가도 되고 P랑 걸쳐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줍시다.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일반적이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시작. P면 Q에 포함된다. P면 Q에 포함된다. 참.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고 물어봤어요. R은 Q에 포함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참. 그 다음에 나 P랑 나 R은 필요 충분 조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도 얘한테 포함되고 얘도 얘한테 포함되는지 물어봤는데 P와 R은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죠.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따라서 디귿만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야, 월요일까지 이것도 내주고 자의도 내주면 너무 많겠죠? 네. 자, 월요일까지 자의를 일단 뺍시다. 자의를 빼고 얘를 해보세요. 얘를. 자, 5x 플러스 4y가 6일 때 루트 5x 플러스 2루트 y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x 양수, y도 양수래. 이렇게. 자, 그러면 갑시다. 얘가 이 새끼에 뭐라는 게 보여야 돼요? 제곱이라는 게 보일까요?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을 주놓고서 요 숫자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정우야 절대분식 불러봐. 제곱 더하기 제곱을 줘놓고 그냥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써야 돼? 루트 이거 귀찮으니까 A라고 쓸게요 그냥.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이렇게 주고 얘가 A 더하기 B예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해서 뭐가 돼야 된다?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 호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둘이 곱해서 얘가 돼야 된다니까 1 얘는 이렇게 둘이 곱해서 얘가 돼야 돼요. 얼마? 1 따라서 요 새끼가 얼마라고 했죠? 6이라고 했고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1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2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2루트 3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제곱의 합을 줘놓고서 그냥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곱을 줘놓고서 합의 최대값을 물어보거나 합을 줘놓고서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면 산술기하 평균이었을 거고 그래서 언제 산술기하 평균을 쓰고 언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되는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언제 합 주고 곱 물어보면 곱 주고 합 물어보면 얘네들은 다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그런데 제곱의 합 주고 그냥 합 물어보거나 그냥 합을 주고 제곱의 합을 물어보면 이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써야 되는 내가 꺼내야 되는 절대부등식이 산술기하인지 코시-슈바르츠인지를 구분할 때는 우진아 합 주고 곱 물어볼 때랑 곱 주고 합 물어볼 때는 산술기하 평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합 주고 합을 물어보거나 합을 주고 제곱의 합을 물어보면 우리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없어? 유형이 4번까지밖에 없네요. 저 지금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풀스텝 문제 풀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니야, 얼른 풀어봐.